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더운 여름날 어느 피서지에서 별들이 쏟아지는 한밤에 들으면 좋을 책,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하룻밤에 읽는 셰익스피어 전집으로 셰익스피어의 희극, 역사극, 비극, 낭만극 39작품을 한 권으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평단에서 출간하였고 김준자 선생님이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셰익스피어를 식민지 인도와도 바꾸지 않을 거라고 격찬을 했다고 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작가인 셰익스피어는 1564년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본에서 장갑 공장을 운영하며 모직상을 하던 아버지 존 셰익스피어와 분홍의 딸이었던 어머니 메리 아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8살에 8살 연상의 앤 해스웨이와 결혼하여 모두 3자녀를 둡니다. 그는 23살에 고향을 떠나 런던에 정착한 후 20년 동안 시인, 배우, 극작가로 활동하며 연극단을 운영하고 후에는 국왕극단 The Kingsman이란 연극단의 주역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의 사랑과 후원으로 명성과 명예와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1610년 고향에 돌아와 3년 동안 작품 활동을 계속하다가 52세인 1616년 4월 23일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던 홀리 크리니티에 묻혔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여러 종류의 희곡 중 낭만 희극으로 분류되는 한여름밤의 꿈은 아마존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의 테세우스 공작이 아름다운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타와 결혼 약속을 하고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테네의 온 시민은 공작과 여왕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음식을 장만하고 피로연의 하나로 연극을 하기로 하고 숲에 모여 연습을 합니다. 이 무렵 두 쌍의 젊은이들, 이름들이 좀 어려운데요. 리산드와 허미아, 드미트리오스와 헬레나가 삼각관계로 이들의 삼각관계의 중심은 허미아입니다. 리산드와 드미트리오스 두 남자는 허미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허미아가 사랑하는 남자는 리산드입니다. 테세우스 공작의 신하이자 갑부인 허미아의 아버지 이지어스는 딸이 사랑하고 있는 리산드가 아니라 드미트리오스와 혼인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아테네의 법에 따라 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여자 헬레나는 드미트리오스를 사랑하고 있는데 드미트리오스는 허미아를 사랑하고 있으니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명을 따르지 않고 리산드와 허미아는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가장 친한 친구 헬레나에게만 얘기를 하는데요. 헬레나는 그 이야기를 드미트리오스에게 하면서 리산드와 허미아가 만나기로 한 숲속에서 4명의 남녀들이 서로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숲에는 사람들뿐 아니라 요정들이 살며 마술을 부리는 곳입니다. 요정의 왕 오베론과 그의 부인 티타니아 여왕이 시동 때문에 갈등이 있고 또 사람들을 놀리기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퍽이 숲속으로 들어온 젊은 연인들에게 사랑의 묘약인 제비꽃집으로 사랑 싸움을 만들고 화해시키는가 하면 요정의 여왕이 당나귀 탈을 쓴 영겁단원과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의 유혹과 요술, 광기까지 포함한 한밤에 벌어지는 숲속의 향연은 현실과 환각의 선이 분명하지 않은 공상적인 세계입니다. 한여름밤의 꿈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만물의 소생과 함께 벌이는
혼례의 축제, 5월의 축제, 여름밤의 축제가 겹쳐져 축제 중의 축제를 그린 걸작이라고 지연이는 말합니다. 자, 그럼 나타샤의 책 여행, 세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그 축제 속으로 떠나봅니다. 한여름밤의 꿈, A Midsummer Night Dream. 아마존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 테세우스 공작은 아름다운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타와 결혼 약속을 하고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 아테네의 온 시민은 공작과 여왕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 준비에 바쁘다. 가난한 목수 피트 퀸스는 결혼 축하연을 어떻게 꾸밀까 고심하다 친구들을 모아 연극 공연을 하기로 계획한다. 제목은 그리스 신화인 피라무스와 티스베로 정하고 배역을 맡을 사람을 찾다가 피라무스 역은 배짜는 직공 닉 바툼에게, 그의 연인 티스베 역은 수성공 플루트에게, 사자 역은 가구장이 스너그에게 각각 맡긴다. 일단 역할이 정해지자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지 모두가 배역을 바꾸어 달라고 조르는데 퀸스가 겨우 진정시키고 나서 다음날 저녁 아테네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숲에 모여 연습하기로 하고 각자 헤어진다. 퀸스는 주인공을 맡은 버텀과 플루트에게 대사를 잘 외우라고 특별히 부탁한다. 다음날 숲에 모인 사람들은 이 연극단뿐만이 아니다. 공작의 신하이자 갑부인 이지어스의 딸 허미아가 그녀의 애인 리산드와 함께 이곳으로 도망왔다. 이유는 허미아의 아버지가 딸이 귀족 집안의 아들 드미트리오스와 혼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 헬레나와 드미트리오스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아는 허미아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애인을 따라 가출한다는 사실을 친구 헬레나에게만 알리고 숲으로 피해온 것이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던 상황이 벌어진다. 헬레나가 그녀의 애인 드미트리오스에게 허미아가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는 서둘러 허미아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이런 뜻밖의 일에 크게 실망한 헬레나도 그를 따라 숲으로 온다. 숲은 사람들뿐 아니라 요정들이 살며 마술을 부리는 곳이다. 요정의 왕 오베론과 그의 부인 티타니아 여왕, 또 사람들을 놀리기 좋아하는 오베론의 광대이자 장난꾸러기인 퍽이 놀러오는 곳이기도 하다. 이때는 왕이 티타니아가 데리고 있는 소년을 자신의 시동으로 삼고 싶어 하나 여왕이 허락하지 않자 역정을 내며 부인을 혼낼 일을 궁리하고 있던 중이었다. 왕은 광대 퍽에게 사랑의 접을 가져오게 한다. 이것은 자는 사람의 눈에 바르면 그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눈에 들어온 대상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만드는 묘약이다. 퍽이 급하게 묘약을 찾으러 간 사이 왕은 숲에 앉아서 드미트리오스가 숲으로 들어오고 헬레나가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본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는 허미아인데 리산드와 같이 도망갔다니 그놈을 잡아야겠어. 어쨌든 그들이 도망간 것을 알려줘서 고마워. 제발 나를 좀 따라오지 말아줘. 남자가 화난 듯이 소리친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내게 온 세상이니까요. 여자는 울며 부러짓는다. 쫓아오면 올수록 더 깊은 숲속이 될 텐데 당신은 무서운 짐승에게 잡힐 거요. 드미트리오스가 말한다. 그래도 좋아요. 당신 없이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요. 헬레나가 간절하게 말한다. 오베론 왕은 어여쁜 처녀가 거드럭거리는 청년을 사모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왕은 저 남자가 그녀에게 매달려 결혼해 달라고 싹싹 빌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한다.
퍽이 묘약을 가지고 나타나 오베론에게 바치자 왕은 퍽에게 아테네 제복을 입은 청년을 찾아 묘약을 바르되 그가 눈을 뜰 때 반드시 뒤따르던 여인이 옆에 있게 하라고 명한다. 명쾌하게 대답을 한 퍽은 젊은 크프를 찾아 나서고 오베론 왕은 묘약을 들고 티타니아가 있을 만한 꽃 등성이를 찾아간다. 닷집 밑에서 요정들과 춤을 추며 노래를 즐기고 있는 부인을 보면서 왕은 그녀가 지쳐 잠들기를 기다린다. 마침내 잠든 그녀의 눈가에 묘약을 바르고 혼잣말을 한다. 잠이 깨면 사자든 염소든 무엇이 됐든 먼저 눈에 띄는 생물을 사랑하게 될 테니 괴물하고 한번 사랑에 빠져보라.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연히 내 시동이 될 것이고 당신은 새삼 내 힘을 깨닫게 되겠지? 그 사이 허미아와 리산드는 숲속을 헤매다가 지쳐버린다. 허미아가 참나무 근처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며 그 자리에 쓰러지자 두 사람은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한다. 리산드는 코트를 벗어 허미아를 덮어주고 자신은 조금 떨어진 넝쿨나무 근처에 몸을 놓인다. 퍽이 그 옆을 지나다 아테네 제복을 입은 청년과 가까이에서 자고 있는 여자를 발견한다. 퍽은 여자에게 실컷 사랑을 받게 해줄게 하고는 리산드 눈에 묘약을 바른다. 그리고 이 일을 보고하기 위해 급하게 오베론 왕에게 간다. 한편 드미트리오스가 두리번거리며 나타나고 헬레나가 지친 몸으로 그를 붙잡는다.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녀를 뿌리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헬레나는 할 수 없이 혼자 누울 자리를 찾다가 죽은 듯이 자고 있는 리산드를 발견하고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흔들어 깨운다. 리산드가 눈을 뜨자마자 헬레나를 보고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며 그녀를 끌어안는다. 놀란 헬레나는 자기는 허미아가 아니라고 뿌리치지만 리산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헬레나이지 허미아가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헬레나는 리산드가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 알고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나 다시 드미트리우스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리산드는 계속 헬레나를 따라가며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외친다. 소란한 소리에 잠이 깬 허미아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두리번거리며 리산드를 찾는다. 피라무스와 티스베의 연극을 연습하기 위해 퀸스가 숲에 도착할 때까지 숲의 여왕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퀸스는 무서운 장면을 구상하다가 바툼에게 당나귀 탈을 씌운다. 달빛이 흐르는 밤의 무대를 연상케 하기 위해 비쩍 마른 사람이 호롱불을 들고 그늘게 하고 탈을 쓴 바툼에게는 당나귀 소리를 내며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한다. 소음에 잠이 깬 여왕은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하다가 바툼을 보자 그에게 홀딱 반하고 만다. 여왕은 바툼에게 안겨 잘생겼다고 칭찬도 하고 애교도 부린다. 놀란 바툼은 당황하여 도망갈 궁리를 하나 여왕 티타니아는 떠나지 말고 요정들의 대접을 받으며 같이 있자고 조른다. 바툼은 점점 황홀감에 젖는다. 요정들은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바텀과 여왕은 어울려 춤을 춘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퍽은 너무 무서워서 나무에서 떨어질 뻔하다가 오베론 왕에게 가서 자신이 본 장면을 그대로 보고한다. 왕은 그를 칭찬하며 아테네 청년을 찾아 그의 눈에 묘약을 발랐는지 물어본다. 이때 허미아가 나타나고 드미트리오스가 그녀를 따르며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애원한다. 바로 저자인데 맞아? 라고 왕이 묻자 퍽은 머리를 갸우뚱하며 옆에 자고 있던 여자는 맞는데 남자는 저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답한다. 허미아는 친구의 애인인 드미트리우스에게
심한 말을 하며 바삐 도망가다 무대에서 사라진다. 드미트리오스는 어쩔 수 없이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눕는다. 왕은 퍽이 다른 사람에게 묘약을 바른 것을 알고 당장 헬레나를 찾아오도록 보낸 뒤 그동안 잠자는 드미트리오스의 눈에 묘약을 바른다. 퍽이 헬레나를 찾아 안개를 타고 데리고 와 드미트리오스 옆에 누인다. 한잠을 자고 눈을 뜬 드미트리오스가 헬레나를 보자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나의 천사, 나의 사랑이라고 외친다. 헬레나는 당황하여 조금 전만 해도 내가 밉다고 도망가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라고 중얼대며 어쩔 줄을 몰라 한다. 한편 허미아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도망치던 리산드가 헬레나와 드미트리오스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질투심에 불타 드미트리우스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참다 못한 허미아가 이 모든 것이 헬레나가 꾸민 일로 생각하고 그녀를 나무란다. 헬레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면서 숲속으로 사라지고 허미아는 그녀를 뒤따른다. 이 장면을 본 오베론은 다시 퍽을 꾸짖으며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이냐 라고 따진다. 퍽은 마술로 두 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결투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오도록 하여 잠들게 한다. 그리고 여인들까지 데려다가 그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잠들게 한다. 그러고 나서 남자들 눈에 묘약을 바르고 네 사람의 사랑을 축복한 뒤 오베론에게 돌아간다. 숲은 달빛을 받아 환하다. 티타니아 여왕이 당나귀와 어울려 좋아하는 것을 보며 오베론은 회심에 젖는다. 그는 가여운 티타니아, 이제 마술을 풀어주어야겠다고 중얼대며 퍽을 불러 바툼에게서 가면을 벗기게 한다. 사람으로 돌아온 바툼은 눈물을 걸썽대며 감미로웠던 여왕과의 사랑이 한여름 밤의 꿈이 된 것을 아쉬워한다. 숲의 어둠이 걷히면서 요정들은 사라지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온다. 테세우스 공작과 아름다운 히폴리타가 풍악이 울리는 숲을 거닐다가 허미아와 리산드 그리고 헬레나와 드미트리오스가 자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한다. 어수선한 소리에 깬 네 사람은 놀라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밤에 있었던 숲의 이야기를 나누며 드미트리우스는 헬레나를, 리산드는 허미아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하며 행복해한다. 이 세 커플은 결혼식을 함께 올리고 만찬을 마치고 여흥 시간을 기다린다. 프로그램을 맡은 배우들이 모두 큰 방으로 인도되고 퀸스는 긴장한 채로 피라무스와 티스베 연극을 감독한다. 엉성한 무대와 아마추어 배우들의 연기 때문에 관중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즐긴다. 테세우스 왕은 퀸스와 그의 연극단을 칭찬하며 그들에게 많은 상을 내린다. 이미 자정이 가까운 시간, 행복한 신혼부부들은 잠자리에 들고 요정의 왕 오베론과 티타니아 그리고 신하 요정들은 퍽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궁 안의 모든 사람을 위해 축복을 빈다. 그리고 막이 내린다. Shoo-be-da-da.